재활용 1차 시 자원순환사회란? 우와, 너무 더러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은 치우는 것도 힘들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폐기물들은 얼마나 많은 걸까? 선생님,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가람 학생이 폐기물에 관심이 있군요. 같이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자원의 전 세계 소비량은 향후 40년 내에 2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도 했죠. 선생님, 자원이라면 인간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 또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잘 알고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물건의 양은 어마하게 많고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데 상당한 자원이 쓰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구상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계속 사용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자원이 사라져버리고 말겠네요. 그렇죠. 특히 광물 자원의 경우 특정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어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줄어들거나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이 그 방법이죠.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물질 재활용을 통해 얻게 된 유가금속으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성질이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국토 면적에서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립이나 소각 방식에서 탈피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이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잘 이해했네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가구나 헌옷 등 내가 더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특히 이렇게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또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재생 원료들을 다시 산업계에 투입시켜 천연자원 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이나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활용되는 물품들을 재질별로 분류해서 각각 분리수거함이나 별도의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건데요. 주로 종이류, 종이팩, 캔류, 유리,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이걸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종이류입니다.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잘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해요. 그리고 책이나 노트의 경우 스프링 같은 부분을 제거한 다음 배출해야 하죠. 그런데 선생님, 상자 같은 건 테이프 같은 것도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버려도 될까요? 종이가 아닌 테이프 같은 부분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해요. 그리고 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처럼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같은 종이가 아닌 소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팩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말린 후에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다음은 캔류입니다. 철캔, 알루미늄 캔 등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음료수 캔이나 통조림 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건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다음 배출해야 해요. 그리고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과 같은 기타 캔들의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배출해주세요. 그럼 음료수병과 같은 유리병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과 다른 재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은 기본일 텐데요. 유리병은 무엇보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버리기 전에 유리병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진 유리 제품은 위험하니까 신문지 같은 것에 싸서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특수 규격마대를 구매해서 버려야 하죠. 오잉? 특수 규격 마대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걱정 마세요. 특수 규격마대는 동주민센터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깨진 유리 말고도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 제품, 내열 유리 제품, 크리스탈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을 특수 규격마대에 배출하면 됩니다. 가람이의 환경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요. 오늘은 우리나라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배웠다. 그리고 자원순환이 왜 필요한지, 자원순환 사회가 뭔지도 배웠다.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순환 사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첫걸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